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고용지표도 부진한 결과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조 원 넘게 물량을 던졌고 반면 개인은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었는데요. 니케이 지수 상해 종합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1.07% 내리면서 3,217.95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54% 밀리면서 1,028.9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좀 더 힘들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고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시장은 장중한데 2% 가까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던 이러한 시장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을 정말 즐기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인데요. 오늘 선물 옵션을 통해서 이번 주 또 수익 두둑하게 챙기셨다고 합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같은 시장을 대박장이었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 방송에서 강조했던 종목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30%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는데요. 아직 좀 상승 여력 있다라고 제게 기뜸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이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프로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장자방 전문가님은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챙겨야 할지 참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더욱더 자세하게 시장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집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2주 만에 거의 뵙는 것 같아요.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는 분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살려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다 보니까 방송국이라 하더라도 글쎄 안전지역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활방역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코로나가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할 때 사실은 마스크를 벗고 해도 상관은 없는 안전한 환경이긴 합니다만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좀 쓰고 코로나가 괜찮을 때까지는 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꽤 어려운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어저께 밤에 11시 반까지 이 강의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는데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어제 밤에 만들면 오늘 만들지 못하고 그냥 오는데요. 오늘 제가 방송국에 거의 시간 거의 딱 맞춰가지고 도착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자 차트를 좀 반영시키느라고 수정 작업을 하고 막히는 금요일을 열심히 운전하고 왔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여러분이 보셔야 될 되게 중요한 변곡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반등을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번 반등이 온전한 상승으로 계속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기억하십니까?
3월 말경부터 시장은 오를 거라고 이야기했고 4월 중순에 코덱스 레버리지 25,500원에 사가지고 27,000원, 8,000원 올라올 때 팔았고요. 다시 내려올 때 27,000원부터 매집하기 시작해가지고 29,000원을 넘어가도록 끌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의 상승과 하락은 각개전투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오르고 내리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추세의 연속성이 오래 가지 못할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번 상승장은 7월 한 달은 무난할 거라고 보고 한 8월 정도나 9월 정도에는 이번 상승의 피날레가 끝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7월까지는 아직은 괜찮은 구간이지만 우리가 8월 짧으면 8월 정도, 8월 초 정도요. 그리고 길어지면은 한 9월 초 중순 정도가 올해 상승장의 꼭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겨울까지 주저앉을 것이고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까지 하락하고 12월에서 1월을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3월 달에 대선 있죠. 그래서 대선 결과쯤 나올 무렵 3월에서 4월 이 정도가 아마 이번 상승의 최꼭지의 쌍봉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물론 제 생각을 얘기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팍스TV 출연한 지가 7개월째거든요. 1월 4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큰 그림 시황을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증은 여러분이 제가 녹화해 놓은 강의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건 단기적으로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이번에 올라오면요. 여름 안에 이번 7월 달 길어봐야 8월 9월 정도입니다. 올라오면 현금 확보 50%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현금 확보 50%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한 여름 이후에 가을부터 겨울까지 시장을 좀 떠나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현금 확보해서 좀 챙겨 놓은 것들 가지고 고점에서 인버스를 좀 곱버스를 배팅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대형주예요. 대형주. 그래서 삼성전자 1위부터 시총 200위까지의 종목들의 합인데 그 대형주의 상승 패턴이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추세대를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발생합니다. 통상 이 음봉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직전 저점대 근처까지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랫글이 되게 길게 달고 반등했고요. 지금 야간 선물, 야간 해외 시장 다우도 마찬가지로 반등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초반에는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많이 올라간다면 직전 고점 가면 땡큐고요. 그렇지 않다면 올라가던 어디쯤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이 지지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모습을 본다면 단기 반발로 보십시오. 그러나 이 고점을 넘지 못하는 반등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을 좀 해야 될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버스 잠깐 보겠습니다. 곱버스입니다. 곱하기 2예요. 얘는 지지가가 1835원이 지지가인데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3일 횡보하고 장대 복나하고 이틀 연속 시세 났어요. 그럼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얘가 1915원이라고 하는 이 마디가를 깬다면은 시장의 반등은 좀 세게 나오는 거고 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음 주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다음 주에 추가 하락을 기대해야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우리 레버리지를 계속 여기서부터 모으자 얘기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저점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6월 중순이에요. 기억하십니까? 6월 중순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어디까지 간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16,000원을 살짝 넘기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국에 2주 만에 왔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미 다 올랐죠.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저희 단톡방에 톡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청산했다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오케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란 톡방 있죠? 지금 여기 밑에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시장에 위험 신호가 있으면 위험 신호를, 저점이 있으면 저점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차피 공짜예요. 예, 공짜고 여러분 뭐 들어오셔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노력 하나만 하면은 충분하게 얻어갈 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차트를 볼 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할 때요. 종목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오늘처럼 반등할 때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을 세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자, 저게 뭐냐면 하락했다가 반등을 할 때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은 버리세요. 이해하십니까? 핵심 키예요. 그러나 하락했다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해주는 종목들은 기억하시고 분류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나중에 하락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매집해야 될 종목이 무엇인지가 선별이 됩니다. 이게 종목별 순환매를 고를 때 또 좋은 종목이니 아니니를 고를 때 가장 핵심이에요.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인버스도 보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올라오다 말고 얘는 죽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150 인버스는 이틀 연속 양봉 나왔다가 오늘 얘는 은봉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아까 얘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코스피 지수의 대형주보다 대형주는 빠지면 더 많이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까요? 조정 나올 때. 그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인버스를 매집할 때 여러분 뭘 사야 될까요? 코스닥 150 인버스가 조금 더 먹을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냥 대형주에 대한 인버스, 곱버스가 더 먹을 게 있을까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반응할 때 확실하게 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자, 그다음 이제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이 이놈이에요.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요 ETF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종목 코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강의한 자료를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장 끝나면. 이해하셨죠? 강의 끝나면. 강의 끝나자마자 올려드리면 종목 코드를 보실 수 있거든요. 방송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이게 작게 보여가지고 지울까? 이렇게.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끔. 예, 그죠? 지금 안 보이죠?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걸 저희가 언제 샀냐면 사실은 요 밑에서 샀어요. 구입을 하기에는 얘가 지금 11,000원대부터 사기 시작하고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나 없는데 언제 살까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요 조정 나올 때 13,000원에 받읍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사신 분들은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보시면 16,565원이에요. 그럼 65% 정도의 수익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살 때 13,000원에 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 교육생분들 중에 50대 초중반 되신 분이 계신데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내가 이게 지금 전 재산이다. 예, 근데 한 3억 정도 된다.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절대로 잃지 않을 만한 종목을 투자한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평생을 일하신 분이 은퇴하셔가지고 내가 평생을 돈 버는 거를 잃지 않고 신경을 안 쓰면서 장기 성장성을 가질 만한 종목.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에 나올 때도 마지막 강의 때도 그 3주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라는 거의 수요가 지금 테슬라가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앞으로 갈 때는 테슬라,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 폭스바겐 이 4개의 4파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2, 3, 4위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독보예요. 근데 현대차는 앞으로 수소차와 이 전기차 모빌리티를 같이 갈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탑3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5년, 10년 보면. 근데 수요층은 누가 제일 많은가요? 쪽수 많은 거, 소비자 많은 거, 중국이잖아요. 그죠? 전기차 수요가 왜냐하면 중국은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황산이 뭐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 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모비스나 SDI나 뭐 아니면 SK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이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 대표 대장주고 가장 큰 종목이에요. 그런데 걔네들 다 합쳐도 이 시장이 차이나 전기차만큼 올라가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1억 명 됩니까? 남북한 합쳐야 1억 명 될까 말까 합니다. 1억 조금 넘나요? 근데 나만 맞춰가지고는 그 인원 되지도 않거든요. 중국은요. 공식 통계 인원만 13억, 15억이에요. 물론 더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시장이 더 클까요? 똑같이 전기차가 매력이 있다면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운영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제가 공부한 결과를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투자 인사이트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현대 오토에버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11만 원에 말씀드리고 저는 14만 원대부터 팔았거든요. 14만 원, 14만 3천 원, 14만 5천 원에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13만 원대 후반이 됐을 때쯤 어떤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걸 막 추천하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그날 뭐라고 막 열받아가면서 막 뭐라 그랬잖아요. 아니 11만 원대 뭐 하고 있다가 13만 원 넘어서 이제 추천하냐고. 물론 그리고 그분들 추천하고 나서도 올랐어요. 5% 오르고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빨리 못 판 사람들은 지금 그분들이 추천한 가격보다 떨어졌습니다. 12만 원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종목은요. 내가 출발할 때 찾던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좋던지 그래야지 종목 추천을 받는 걸 잘못 받지 마십시오. 제가 보다 보면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은데 주식 리딩한다는 분들 또 주식을 전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왜 아니 밑에서 출발할 때 잡던가 아니면 돌파할 때 시세가 강화될 때 잡아야지 왜 도대체 시세 거의 다 끝나고 조금 먹을 건 있는데 이거 못 파는 사람들은 물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자꾸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차이나 A50이라고 하는 차이나 전기차라고 하는 ETF는 저는 눌림목에 여기 잡은 거고요. 걔가 지금 30% 이상 수익권이고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어제 오늘 내내 장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마치 시장이 망할 것처럼 하락할 때도 주구장창 올라갑니다. 자 오늘만 해도 1.83이었고요. 어저께 4% 올랐고 그저께 6% 올랐거든요. 오케이? 3일간 장 빠지고 난리법석치기일 때 제 혼자 11%, 12% 올랐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력입니다. 보는 안목이고 이해하십니까? 주식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저희 교육생들의 투자 지분은 50% 배팅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30% 이상의 수익권이에요. 이 하락장에도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매매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현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럼 미디어 보세요. 미디어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그동안 그렇게 세게 올라갔던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눌림목이 어디였냐면 7,700원, 7,500원 정도거든요. 아직 좀 덜 내려왔어요. 기다려주는 입장이고요. 자, 지금 시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들을 때 잘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얘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냐 시장이. 자, 보십시오. 차이나 겁나 매력적이고 아직 더 갈 자리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 단톡방 안에다가 톡방 안에서 청산할 때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직은 좀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컨텐츠 얘가 7,700원에서 7,500원짜리 오면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력적이지 못한 가격이고요. 다음 2차 전지 보십시오. 우리 2차 전지 어디서 사자 그랬죠? 여기 이거 돌파할 때 이렇게 3번 말씀드리고 저는 그 이후에는 추천을 드린 적이 없어요. 좋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목표가가 여기 써 있죠. 17,335원. 자, 목표가 도달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 이해하십니까? 조정이 나올 때 밑에서 사라고 왜 도대체 비싸게 사냐니까요. 오케이? 다음. 반도체요. 자, 오늘 반도체가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쇼티지 문제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놈이 조정받을 때 얘 아랫꼬리가 이 지지선들을 다 깨버렸어요. 근데 오늘 좀 재미있었던 것은 시장이 막판에 반등 나올 때 올라가는 주체가 반도체였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하락했다 올라갈 때 반등이 먼저 나오는 놈을 잘 살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가 어딜까요? 반도체 소부장 업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반도체 관심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얘가 대세 상승 전환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단타는 먹을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도체가 미디어보다 낫겠다. 오케이? 예. 2차 전지 더 갈 수도 있지만 신규자가 따라붙긴 어렵다. 근데 반도체는 떨어져서 저가 메리트가 있다. 단 요 저점은 깨지면 안 됩니다. 저게 깨진다면 포기하셔야 되는 조건이고요. 자, 이 자료 언제 드린다고요? 오늘 강의 끝나면 여러분 톡방 안에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톡방 안 들어온 사람 지금 들어오세요. 다음. 기계장비요. 지금 쳐다볼 때 아니죠? 왜요? 눌림목에서 얘가 지키고 올라갔으면 상관없는데 무너진다면은 얘는 5,400원, 500원대까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장 건들 여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자동차요. 주저앉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23,000원 깨지는지만 잘 보세요. 얘 깨지면 자동차 박앤세일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노리고 싶은 건 21,000원대 근처에서 노렸으면 매우 땡큐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번에 장이 반등할 때 자동차 못 가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장이 주저앉을 때 더 빠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차 박앤세일이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달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동차 사라 자동차 사라 여기 21,600원에서 저점 찍을 때 여러분 현대차와 자동차 사면서 대박 쳤던 거 기억납니까? 독약 청청 올라가서 여기까지 다 팔아먹고 요날 팔았거든요. 요날 6월 첫 주에 고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반등 나오는 거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내비뒀어요. 떨어지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관심 포트에 넣어놓으시고 직전 저점 근처 저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한번 건드려 볼 생각입니다. 그때 되면 마찬가지로 단톡방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포트에 넣으십시오. 다음 건설 열나 많이 올랐던 거 빠지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오늘 보세요. 반등 꽤 많이 나오는 양봉이죠.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예, 조정 나오면은 조정 이후에 올라갈 때 꽤나 세게 치고 할 수 있는 종목 건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심에 넣겠습니다. 다음 운송 얘는 7,000원이 깨지면 당분간 쳐다보면 안 되는 업종이에요. 7,000원 깨진다면 제가 보고 싶은 건 6,000원 밑에서 잡겠습니다. 7,000원 깨지나 안 깨지나 가격 체크하십시오. 다음 자 여행 레저 쳐다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코로나에 뭔 얼어 죽을 여행 당분간 가지 마세요. 아셨죠? 여행 전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여기서부터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행 관심 없다. 언제 거품 꺼지면 그때 사자. 자,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4,600원에서 500원대 이쯤 와서 횡보하고 등락이고 바닥이 다져지면 그때 고민하자. 당분간은 여행 저는 안 보겠습니다. 다음 철강 끝났다. 쳐다보지 마라. 다음 자 그러면 주식 섹터에 대한 얘기 이 정도면 될까요? 전체 업종을 보시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시장이 매력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격이 공격적으로 갈 만한 섹터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더 빠져줘야만 가격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건 단타로 보는 단순 반등이지 추세 전환이 될 수가 있을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 잘 돌면서 당일 트레이딩을 당분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해하셨습니까? 7월 한 달 잘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연이어가지고 주식 섹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몇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DB하이텍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 눌림목이거든요. 그리고 올라올 때 저는 여기 62,500원에서 목표가였죠. 어디라 그랬죠? 제가 직전 고점 여기 보라 그랬습니다. 자, 7월 1일 날 목표 충족 전량 청산 사인 드렸습니다. 톡방 안에 근거 남아 있고요. 자, 카카오를 우리가 계속 끌고 올 때 카카오 여기서부터 끌고 왔어요. 예, 11만 원대 여기서 잡아가지고 쭉 끌고 올라오다가 전 여기 팔았는데 더 날아가고 눌렀는데 카카오 지금 보시면 장 조정 받을 때 별로 미동을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땡큐 매수해야 되는데 카카오를 살려고 들면 우리가 없는 입장에서 사기에 가장 좋은 가격은 12, 3만 원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쯤까지 올 때까지 카카오 당분간 안 살 생각입니다. 물론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부 이슈에 의해서 떨어진다면 땡큐고 외부 이슈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왜요? 얘 50% 수익 냈거든요. 기억하시죠? 우리 사가지고 버텨라 11만 원에서 버텨라 해서 여기까지 50% 먹고 팔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말겠습니다. 다음 자 삼성 SDI 여러분 기억하세요? 2차 전지 관련 제가 ETF 사라고 이야기할 때 SDI가 63만 원을 회복했어요. 요 양봉 나온 다음 날 요날 제가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사실 거면 삼성 SDI가 좋다. 이때 제가 드렸던 목표가가 얼마냐면 직전 고점이었어요. 자 여기 70만 2천 원입니다. 돌파했죠? 그래서 저는 더 가자라는 생각이고요. 이제부터는 70만 2천 원 여기가 무너지면 모두 입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죠. 왜냐하면 이번 장이 반등을 할 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얘도 괜찮지 않을까요? 또 하나 오늘 보시면 하락 중에 떨어지지만 반등할 때 얘가 주도주로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무너지면 전부 전략 차익 실현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을 저는 지금 얼마 정도 바라보는 거냐면 한 80만 원에서
81만 원 정도가 꼭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예, 70만 2천 원에 안 깨지면은 버티자 80에서 한 81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만약 올 여름에 장이 좀 더 올라갈 폭이 있다면 이놈은 그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관심 갖겠습니다. 다음. 자,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시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힘이 약한 거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 얘도 똑같이 여기서 샀어요. 얘가 36만 원대에 사가지고 제가 팔아먹은 가격이 네이버는 32만 5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라면 대략 7월 말경에서 8월 초 정도에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더존 비즈원. 여러분 이거 제가 사자라고 얘기를 어디서부터 했냐면 여기 눌림목에 얘기하고 여기 얘기했거든요. 자, 많이 올라오죠. 장 엉망진창이어도 더존 비즈원 꽤 괜찮습니다. 더존 비즈원은요. 지금 93,000원대 정도에서 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고요. 현재가에. 그리고 얘가 89,200원이 무너지면 전량 이익 청산하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은 그렇게 관리하세요. 제가 단톡방에 더존 비즈원 수익 났다고 되게 많이 감사 인사 많이 받았어요. 오케이?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종목을 몇 개 안 해요. ETF 섹터 전체 관리하고 종목 몇 개 안 합니다. 그죠? 한 달 가봐야 두세 종목 정도 거래하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보통 두 달에 한 4개에서 6개 정도밖에 거래를 안 해요. 실제 매매 횟수는 두세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좋다 하다가 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관심 가져보세요. 공부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힌트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짧으면 3일, 길면은 10일 정도 꾸준하게 매일 꾸준하게 사십시오. 그러다가 시세가 튀기 시작하면 그때 물량 나머지 실으시면 됩니다. 제가 관심 갖자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보통 2, 3일 사다 보면 튀기 시작해요. 길게 가봐야 5일에서 10일이었습니다. 제일 오래 갔던 게 현대오토웨버였죠. 예. 그러고 나서 한 7, 8일 정도 애먹이다가 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체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과 섹터별 점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장자방 전문가님이 툭툭 던져주시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차이나 전기차가 13,000원에 관심 가져보자고 방송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30%의 수익률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ETF랑 DB 하이텍도 이번 주에 굉장히 고점에 또 매도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이 반도체와 건설 한번 관심 가져보자까지 챙겨
챙겨주셨습니다. 또한 노란톡방에서 지난주부터 좀 현금 비중 90%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시장 좀 대응하시기 쉬우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좀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은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좀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선물 옵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린이 분들이나 현물 시장에서 매매만 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장자방 전문가님은 이 선물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익숙하지 못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쉽게 또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번 시간 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이렇게 좀 매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노란톡에서 저희한테 밥을 거의 떠먹여 주듯이 또 보내주고 계세요. 이러한 시장 조금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할까 좀 궁금한데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물 시장.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포괄적이고 애매한 질문이에요. 네.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앉아서 마우스 잘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네. 전문가님만 따라하면 사실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노란톡방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 톡방 안에서 있는 얘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네네. 사례를 한번 들으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준비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의 설명은 이런 선물 옵션에 대한 준비가 없이 여러분이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더 라이브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2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PD님도 그렇고 여기 방송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선물 옵션은 다 초보예요. 그러니까 강의 잘해주는 것 같고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장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 초보자 관점에서 좀 더 설명해주면 안 될까라고 맞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 입장은 이게 생과 사라고 얘기해요.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입장을 그렇게 15년간 16년째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실전 얘기를 하는 것 외에 너무 초보적인 얘기를 하면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은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생초보자 입장에서 제가 기획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한 25분 정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선물 얘기를 한 20분 정도 진행하고 한 20분, 20분 이렇게 나눠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시간 이런 하락장에서도 저희는 다들 우울한 모습인데 전문가님은 매번 오실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비법들 저희도 같이 이제 알려달라고 굉장히 쉽게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단톡방에서 썼던 글들과 그리고 실제 매매했던 것들을 오늘 쭉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33분이죠? 네. 그러면 한 15분 정도 시간 있네요. 네. 예, 좀 빠르게 핵심만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만기 날입니다. 만기일에 진폭이 7.35p, 선물 1포인트가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얘가 7P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175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10개면 1,7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전문가님 그러면 1P를 넣었을 때 25만 원 벌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한 저희가 계약당. 그러면 한 계약당. 한 계약당. 네, 그럼 네, 그 네. 한 계약에 저희가 얼마 정도를 증거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1포인트면은 하루에 1포인트씩만 벌어도 25만 원이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만 원씩 벌면 일주일에 125만 원이잖아요. 1P만 벌어도요? 그렇죠. 1피만 벌어도. 그런데 그게 4주 보통 하잖아요. 5주 네. 월물, 4주 월물이 있는데 네. 4주라고 계산하면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의 거의 5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노란톡방에서 보면 1P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던데요, 매일? 1피만 가져가는 날은 극히 드물죠. 그 이상이던데 그러면은 네.
그렇게 수익을 예, 챙겨가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돈을 좀 많이 법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만 있으면 네. 1피당 25만 원이니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쌓이면은 사실 상당하죠. 예, 그래서 저는 한 계약 가지고 선물 거래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네. 2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한 어. 2천만 원 남짓 가지고 그러면 1포인트까지 다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흔들리고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한 개 정도는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익 나면 하나는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목표까지 끌고 가는. 그러니까 한 개는 홀딩하는 물량이고 한 개는 중간에 뭐 한 7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수익 나면은 보험 비용으로 일단 파는 거죠. 되밀리면은 나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팔았으니까 한 개는 본전 처리하면 되잖아요. 보험 비용이 손실에 대한 보험 비용이기 때문에 네. 그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이렇게 뭔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주린이 분들이나 좀 현물 시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금액일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게 큰 금액 말고 조금 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이 더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제 선물에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미니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얘는 일반 선물은 한 계약당 12,500원 움직이거든요. 한 틱당. 네. 근데 한 칸 움직일 때 12,500원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20틱이면은 1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20틱이 움직이면 25만 원이 되는 거고 2틱이면은 25,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1포인트에 25만 원이라는 게 그 뜻인데 마이크로 선물 미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틱당 1,000원이고요. 네. 1포인트 움직여야 한 5만 원 남짓밖에 안 움직여요. 오. 그러니까 증거금도 200만 원이 안 필요해요. 오. 그러니까 1,000만 원 집어넣으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6계약이 주문이 들어가요. 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거 1포인트 정도면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포인트면 하루 30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개수를 6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팔 수 있으니까 대응하고 연습하기 굉장히 좋고요. 오. 500만 원만 가지고 2계약 운영한다 그래도 지금 제 교육생분들 보면은 아카데미 수강하고 한 2달 정도 수강하신 분들, 연습이 되신 분들 기준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500만 원 가지고 꾸준히 버시더라고요. 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꾸준히 버시면 일반 선물로 올라오실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한 5, 6개월 정도 단계별로 성장하게끔 물량을 늘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사실 그 선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미니 선물을 통해서 250만 원만 있으면 시작이 가능하고 200만 원이요? 200만 원만 네. 있으면 가능하고, 그리고 이 금액으로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모아서 선물 시장에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방법을 써서 예. 더 늘려가고, 예.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또 돈을 벌면 현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미니 선물 처음에는 모의 투자를 가지고 한 달 정도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네. 교육을 한 달 받는 동안은 모의 투자도 하지 마셔라. 네. 그리고 2개월 차에는 모의 투자를 한 달 정도 하자. 훈련을 좀 하셔라. 매매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3개월 차에는 미니 선물 2개 정도 한 500만 원만 가지고 2개 내지 3개 가지고 훈련하자. 4개월 차, 5개월 차 됐을 때 일반 선물 2개로 올라오셔라. 그러면 5개월에서 6개월이면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올 연말 정도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일반 선물 2-3개 정도 운영할 만큼의 실력은 지금부터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큐에 저 사람 몇백 벌었대 몇천 벌었대 너무 혹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15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15년 차하고 겸상하면 되겠습니까? 저기 옆에다가 상 놓고 드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겸상하려면 한 6개월은 올라와야 되니까 차근차근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단계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시장 겁내하시지 말고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자세하게 지지가나 기준가 모든 걸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방법들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올라오는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매매 비법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방법들 지금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자료를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저는 기준가를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30이 기준이다. 여기를 지키면 이 기준가 위에서 놀 때만 상방으로 32.50에 1차, 2차는 35까지 열립니다. 또 아래서 놀면 1차 27.50, 2차 25까지 열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매일 아침에 제가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려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으려면 기준가, 저항가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건 일단 패스하고요. 실전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만기 날입니다. 7월 8일 날
어제죠. 예, 네. 어제인데 이날 제가 어떻게 썼는지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36.50을 기준 잡고 대응합니다. 지지시에 상방으로 대응하시고 37.5, 39까지 열고 대응합니다. 반대로 붕괴된다면 36.50 붕괴 시 1차 35, 2차 33.50까지 열겠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얘기 여기 있습니다. 일봉 상승을 깨지 않는 장중 조정이면 35자리를 어제처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얘기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435.35에서 장이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37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다면 붕괴시키지 않을 것이고, 만약 35를 붕괴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하락 목표가 깊어지니까 추이하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35가 깨지면 바닥을 논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 첫 번째 매매는 36.90에서 매수해가지고 38.10에 청산했다. 1포인트 이상의 수익을 한번 챙겼고요. 그리고 동시에 37.50짜리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매수는 그만하셔라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금 노란 톡방 안에서 제가 종목을 엊그저께 드렸거든요. 링네트라고. 근데 이게 18% 수익 났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신 분도 여기 계시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시 53분에 제가 뭐라 했냐면 440 풋옵션 2.50에 매수해가지고 순식간에 20% 수익 중이다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만기 날이기 때문에 옵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도를 한 사람은 어디서 쭉 밀고 가면서 어디까지 437 올라타지 않으면 버텨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밑에를 한번 보세요. 이제 10시 53분쯤 되니까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풋옵션 수익률이 50%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장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보다 선물이 훨씬 좋은 이유는 오늘처럼 하락으로 시세날 때 선물 옵션은 무조건 수익이에요. 대박 수익인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근데 주식 계좌는 박살나니까입니다. 선물 매매를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다.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강조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하방을 35에 일단 청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장을 쭉쭉쭉 밀고 내려가면서 또 한 번 매매하면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3시 1분에 기다리던 조정 이제 출발입니다. 당분간 하락 변동성으로 보시고,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다시 좋은 주식 포트와 ETF 살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 조정의 출발이라는 말씀을 단톡방에다가 2주 전에 드렸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이 90% 이상이다. 정확히 93%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비중은 거의 다 지금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비중 높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간 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대부분 무시하셨을 거예요. 올라가나 보다. 그러나 저는 현금 들고 있어가지고 여기 6월 말에 뭐라 했죠? 팍스TV에서 90% 이상 현금 유지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버스 단타 유효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구간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김앵커님 잘 보세요. 잠시만요. 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이런 하락장에서 챙기신 거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네. 사실 너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밀려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을 예시로 네. 지금 들어주셨는데, 자, 아까 카톡창, 노란 톡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선물을 436.50을 기준으로 대응한다라고 했으면 436.50을 기준으로 지지 시에는 상방 대응하고, 그쵸. 올라가면은 상방 대응하고, 네. 만약에 이 선물 기준에서 밑으로 빠지면은 하방으로 대응하라. 그렇죠. 예, 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1차에서 만약에 이제 기준가에서 상승을 해서 저희가 상방 대응을 했어요. 그 1차에서 437.50을 잡았으면 이때 50%를 청산하고, 그렇죠. 2차 때 또 나머지를 다 그렇죠. 청산하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1P가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요 기준만 봐도 저희가 1P나 2P라도 먹을 수 있다는 가능하죠. 거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드린 시황만 가지고도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아까 톡방에 보셨다시피 여기 보시면 오전에 밑에서 36.50이 기준이었는데 37.1020에서 매수를 잡았단 말이에요. 네. 예, 37자리 찍고 올라올 때 잡았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36.90에 정확히 매수 체결이 됐는데, 네. 얘가 올라갈 때 38.20이 최고가잖아요. 네. 38.0010 청산한다라고 아까 여기 톡방에 여기 있어요. 네, 고점에 그렇죠? 청산하셨네요. 네, 거의 오전- 고점에 청산했어요. 맞아요. 9시 음. 38분에 맞아요.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료 톡방에다가 저도 거래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이거
이거 실시간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료와 유료가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청산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좀 뒤에 할 수밖에 없지만 네네. 사실은 그래도 내가 방향을 잡는 데 충분한 거고 오, 그러면 보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기준가 이미 다 충분하죠. 내고 주시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한 계약이라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오전에 보내주셨던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요. 네. 그래서 아침에 여기 매수해가지고 38까지 청산했다. 이게 10시 10분경이고요. 9시 네. 10분경이요. 네. 그리고 기다렸다가 보니까 다시 기준가까지 내려오잖아요. 10시 조금 넘어서 네. 보이시죠? 이게 하루에 트레이딩한 내용인데 네. 이게 일봉은 아닌 것 같고 분봉인 것 같아요. 이거 5분봉이에요. 5분봉인가요? 네, 선물 알겠습니다. 5분봉이에요. 선물은 그러면 5분봉을 켜놓고 보면 되나요? 제일 편한 게 예전에 제가 1분봉도 하고 2분봉도 하고 3분봉 네. 다 해봤는데 네. 하다 보니까 10분봉을 보면 추세를 보기는 좋지만 너무 흐름이 느려서 내가 오. 따뜻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네. 3분봉을 보는 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큰 그림을 놓치기가 좀 쉬워요. 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스캘핑을 하는 분들은 3분봉이 괜찮고 네. 추세를 가는 분은 5분이나 10분이 괜찮아요. 오. 그래서 저는 주로 5분봉하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1분봉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5분하고 1분을 같이 놓고 판단하거든요. 네.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두 개를 판단해서 사람 상황에 따라서 3분이 편한 사람은 3분을 보고 저처럼 이제 5분을 저는 오랫동안 보다 보니 이게 익숙해가지고 오. 이걸 많이 보는 거고요. 초보자분들은 어떤 봉을 보면 좋을까요? 초보자는 너무 짧은 분봉을 보다 보면 잔파동에 마음이 흔들려서 네네. 저는 5분봉에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도 흔들리면 10분봉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쯤 한 1년쯤 적응이 되고 나면 한 5분봉하고 3분봉 이렇게 네. 놓고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는 기준을 잡고 지지할 때는 상방으로 대응하시고 붕괴할 때는 하방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기준까지 모두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계약이라도 먹기 위해서 전문가님 계속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여기서 매수를 챙겼고요. 기다리다 보니까 기준가에서 반등을 시도하는데 여러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이거든요. 네. 근데 저점은 버티고 있어요. 기준가에서. 그죠? 쭉 네. 버티다가 10시 반경에 36.50을 깹니다. 그래서 36.50, 40에서 매도합시다라고 사인을 드리게 되고 네. 여기서부터 밀어서 35 밑에까지 그래서 35에 여기 청산했다라고 아까 톡방에 하나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35에서 반등이 나오나 지켜보다가 오케이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다시 주저앉으니 35 깨질 때 다시 한번 매도해가지고 저는 33.15에 전량 청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전체 파동을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다 먹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 반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 반등이 나올지 끝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일정 폭만큼만 챙기고 기다렸다가 지켜지느냐, 반등 나오느냐 확인하고 또 들어가고 확인하고 또 들어가고 네. 결과적으로 보니 와 이만큼 많이 빠졌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이날 거의 하방에서만 수익을 챙기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날은 계속 오전에는 상방을 챙기고 네. 그 나머지는 하방 하다가 33.15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여기 1포인트 반등하는 매수 한번 챙겼고요. 네. 다시 한번 했다가 에이씨 그만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매매를 끝냈던 네, 구간이거든요. 오전에 다 끝내셨더라고요. 예, 오전에 거의 저는 웬만하면 10시 반 안에 거의 매매가 끝나고요. 길어봐야 12시 잘 안 넘어가요. 그럼 9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만 네. 하면은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예, 있는 그래서 건가요? 저희 방에는 직장인들도 많으시고 자영업자분들 많으셔서 오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집중할 수 있으면 매매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돈 매일 버시는데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전문가님께서 너무나 단계적으로 또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사실 방송 시간이 이렇게 1시간밖에 되지 않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러한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들 차근차근히 하나씩 또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선물 옵션 시장이 어렵다고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익숙지 않으신 거고 안 해보신 시장일 뿐이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있는데 모르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방법 제시하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5, 6개월 정도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셔야 될 거고요.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온라인 무료 강의도 하거든요. 예, 강의 또 할 때 일정을 톡방 안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물론 필요한 게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제가 제시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지켜보시다가 말씀드리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물 시장, 선물 시장에서도 모두 다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도 다음 주 9시에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